시즌5 심리살롱 MBTI 대 사주팔자로 들어가 볼게요. 티빙에서 2부작으로 이런 다큐가 있었어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에 짧게 요약해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에 떴나 봐요. 제 알고리즘에. 살짝 봤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혹시 사주를 본 적 있어요? 저 엄청 그냥 재미로 짧게 한번 봐본 적 있어요. 짧게 본 적 있군요. 네, 우리가 MBTI는 서로 많이 공유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사주는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안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 이야기가 청취자분들에게 좀 재미를 던져줄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즘 다 관심 많잖아요. MBTI랑 사주 다. 왜냐면 이게 진짜 관심 있는 이유가 이 안에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친구 관계 아니면 연인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원님이 그래도 다행히도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볼게요. 네, 좋아요. 처음에 요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MBTI를 조금 더 믿는다. 아니면 사주팔자를 믿는다. 아니면 둘 다 믿지 않는다. 어떤 거예요? 저는 MBTI랑 사주 둘 다 참고는 해도 된다. 라는 주의예요. 참고용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나한테 반영이 되는 거군요. 네. 막 맹신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참고? 그냥 그 사람을 판단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냥 수단인 것 같아요. 저는 고르라 그러면 MBTI보다는 사주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이게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사주팔자를 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원래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막 사주를 물어보잖아요. 네. 물론 저도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MBTI 세대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사주를 한 번, 두 번 정도 봤거든요. 네. 근데도 이게 조금 더 동양에 과학적으로 접근한 게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해드리자면 네. 사주팔자는 6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태어난 날이랑 시간을 기준으로 MBTI는 1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을 보면 저는 ESFJ, 주호님은 저는 ENFJ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주팔자는 이게 제가 한자로 돼 있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랑 주호님은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따 방송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주변 사람을 알아갈 때 나랑 잘 맞는지 보기 위해서 혹시 MBTI랑 사주팔자 말고 또 보는 게 있을까요? 저는 MBTI를 좀 좋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들한테 MBTI 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런 건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얘기는 좀 피해야겠다. 그 상대가 MBTI를 알려줬으니까 이런 거는 참고해요. 안 하면 좋은 거니까 네. 더 알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친구가 너무 감성적이면 조금 더 공감해주는 대화를 한다거나 이성적이면 조금 더 비판도 해보고 한 반박도 해보거나. 그러면 가끔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 MBTI를 한번 추측해본 적 있어요? 네, 추측해본 적 있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확률이 어느 정도예요? 그냥 인상만 보고 추측하면 틀릴 때도 있는데 대화를 하고 나면 확실히 달라져요? 네, 조금 말해보고 의논해보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 몇 개 있으면 그래도 잘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MBTI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담기 때문에 대화했을 때 더 알 수 있는 건데 사주팔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태어난 날까 시간만 보고 오행이 정해지는 거니까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성격과 모든 게 어느 정도 이 60가지 경우의 수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근데 좀 신기한 게 새로운 사람과 알아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대화의 결 같아요. 이 대화의 결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예전에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어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대화할 주제가 없는 사람이 어색한 게 많은데 내 또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색하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어색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같은 나이, 같은 세대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한테 말 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대화의 결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MBTI랑 사주 테스트 했던 이 방송에 나왔던 거를 조금 해볼게요. 네. 그 전에 일단 소개를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의 사주팔자하고 주호님 사주팔자하고 저의 MBTI하고 네. 주호님 MBTI 이렇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사주팔자를 보니까 간성, 목이 강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요게 이따가 조금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얘기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일반적인 특징을 좀 얘기할게요. 장점은 순리대로 적응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주관적이다. 그리고 단점은 상처를 잘 받는다. 네. 조언을 듣지 않는다. 욕심이 많다. 오해받는다. 근데 단점 중에 이거는 맞아요. 제가 상처를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회가 좀 각박하잖아요. 그래서 더 상처받을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그런 무언가 말에 의한 그거를 좀 감정이입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 특징이 매사에 빈틈이 없고 내성적이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추진력이 강하다. 내성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주제로 소심한 나라서 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내성적이시라고요? 잘 안 믿기죠. 네, 근데 안 믿겨요. 게스트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게 감성이 풍부하면서 고독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것도 맞아. 아, 그래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취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림 그리기 아니면 뭐 글쓰기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랑 만나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술 마시는 것들도 잘 안 먹거든요. 재능을 좀 알려드리자면 성실하고 정직하며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게 저는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 놀라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하나에 빠지면 그거를 진짜 오래 하거나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저도 연애를 할 때도 네.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일이라고 봤었을 때는 네. 그걸 충실히 해내는 그런 사람인 거죠. 8년이나 됐구나. 와, 그건 몰랐어요. 그리고 이성적 관계가 좀 재밌었어요. 남이 볼 때는 다정다감하나 내면에는 고독감을 느끼며 외로울 수 있다. 이 사주가 제일 웃겼어. 어떤 거예요? 남녀 모두 늦게 결혼하며 제가 지금 친구들 다 결혼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다만 긍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모범적 가정을 이루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래도 내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 결혼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게 뭐 사주로 나와 있어서 좀 더 설명해드렸고 그럼 주호님 사주를 좀 얘기할게요. 네, 좋아요. 주호님의 사주도 어떻게 보면 간성 그리고 토가 많아요. 다만 저랑 좀 다른 게 수가 적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장점은 영리하다, 침착하다, 부드럽다, 수능적이다. 근데 아까 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저 수능적이지만은 않은데. 그건 아닌 거죠. 네. 뭐 사주가 그러니까 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의지가 약하다, 예민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산만하다. 아닌 거는 얘기해줘요. 저 의지가 약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마음 먹으면 열정적이거나 의지를 딱 가지고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은요. 신경이 예민하면서도 정이 많다. 한 번 남을 믿으면 끝까지 믿지만 한 번 싫은 사람은 죽어도 보지 않는다. 제가 좀 섬세한 편인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예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섬세한 편이고 감정이. 그리고 아까 사람을 딱 싫어하게 되면 믿거나 안 믿게 되면 네, 막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선을 딱 그어요? 네,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은 무서워요. 다시 상대하기가. 그래서 전 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네. 그리고 재능 같은 경우에는 통찰력이 대단히 예리하므로 보좌하는 역할로 좋고 부드러운 인상과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녔다. 따뜻한 성품인 것 같아요. 아니 어때요?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주호님을 만나면 그래도 이렇게 차갑다라든지 네. 조금 이렇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좀
보여지는 이미지랑 성격이 좀 반전이다. 이런 얘기를 그런 건 좀 있었어요. 듣는 것 같아요. 겉으론 좀 차가워 보이고 뭐 좀 깍쟁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니까 또 되게, 그런 게 아닌 거네요. 되게 온화한 사람. 그냥 좀 다정하다? 이런 얘기를 그런 듣는 얘기도 것 듣게 같아요.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성관계는 좀 재밌어요. 인기는 많으나 이제 사귀게 되면 많이 싸우게 된다. 재밌다.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거죠. 인기 많은 거에 대해.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인기는 뭐 장난이고 장난이고 인기 많아요. 제가 봐도. 근데 많이 싸우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싸우는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남자친구한테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거슬리지 않게끔 제가 알아서 처신을 하니까. 그게 있으면 오히려 싸울 일들은 줄어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이랑 만났었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낀대. 나이가 막 너무 차이 나는 건 모르겠지만 좀 차이 나도 대화가 잘 되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해도 괜찮은 거잖아.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나이 차가 나면 그냥 안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연하만 만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 사주팔자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20대 이별수가 좀 많대요.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20대에만 이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내가 연애를 해도 이별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많다는 거는 만나기도 많이 만나지만 헤어져도 만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귀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주래요? 네, 그렇죠. 재밌네요. 그리고 왜냐면 네. 저는 20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이미 다 지나갔는데 네네네. 조은님은 아직 20대가 ING잖아요. ING니까 네. 이걸 그냥 보게 된 거죠. 재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보글보글 타고났대요. 식상인가? 식성인가? 네,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맛있는 거 먹을 기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약간 미식가지 기질이 있어요? 저 미식가적 기질이 있어요. 있어요? 네. 똑같은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바닐라 라떼에 꽂혔거든요. 네. 근데 바닐라 라떼 마시면 어떤 시럽인지 그런 것까지 어떤 알 수 파우더인지 있어요. 저는 알 만큼 좀 저의 그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딱 마시고 나섰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커피숍 갔었을 때도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겠네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주문하고 나서 뭐 크림을 올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데 요즘은 커피숍 가도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여쭤보는 것 같아요. 혹시 바닐라 라떼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파우더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주문하고 맞다 그러면 다른 데 가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순수한 사람이 많대요. 이 사주가. 저 순수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이 많고 막 야가 빠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순수하다는 단어의 정의가 참 어렵잖아요. 네. 주호님 생각에는 순수는 뭐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게요. 네. 최근에 조금 이제 예능인으로서 조금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기안84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순수하다고 남겨요. 근데 진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거든요. 길에서 그냥 잠을 잔다거나 손으로 밥을 먹는다거나. 근데 이게 뭐 순수의 정의가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적어도 순수가 맞을 수 있구나. 그리고 왜냐면 기안84님은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조님이 생각하는 순수는 혹시 또 다른 정의가 있을까요? 뭔가 사람을 세상에 뭐 잣대로 평가해서 다르게 대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거. 그냥 사람을 사람 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적용이 되는데 그냥 그 사람만의 모습과 아니면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만 딱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참 정이 있다. 아니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걸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순수에 좀 가까운 걸 수 있고. 사람을 사람 대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 거. 그게 좀 순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듣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MBTI도 얘기하자면 저는 ESFJ, 사교적인 외교관, 친선 도모형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동정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며 나눔과 베품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즐기며 정리정돈을 잘하고 참을성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이야기하기를 즐기면 맞아요. 제가 네. 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라디오를 8년 동안 했으니까 하시니까 계속 뭔가 수다를 떨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리정돈도 맞는 게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홈스테이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홈스테이 아줌마는 제 방을 그냥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네. 집 주인이니까. 네. 그러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요?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다 정리를 해놔요. 오. 너무 깔끔한 거니까 원래 그 이제 홈스테이 아주머니는 다른 학생들의 방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방은 들어가면 책상, 옷장, 뭐 침대 제가 다 그때 정리하니까. 정리를 좀 심하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 지금은 조금 덜해졌지만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 오, 신기하다. 그리고 겉보기 특성이 있더라고요. MBTI는 심리적으로 건강할 경우 사회성이 풍부하며 정이 많고 사람들을 잘 다룬다. 타인의 감정을 잘 배려하는 편이라 막상 타인이 듣기 어려워하는 말을 보통 생략하는 편이다. 근데 이게 후천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해야 되고 다양한 사람과 저와 좀 나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 주호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불편할까봐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거를 강요하지 않으려고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스타일이 또 나와요. 이게 뭐 사주랑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사람을 좋아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타입이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만큼 상대방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 근데 이게 아까 사주랑 비슷해요. 상대에 대한 그 리액션을 원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지내면 연락 안 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여자친구가 한번 연락해서 뭐 해라고 물어봐주면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아, 그쵸, 있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얘기해드리자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감정적으로 외골수의 모습을 보인다.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 조금 반골 기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반대편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을 하면서 생긴 건지 네. 아니면 제가 진짜 뭔가 환경적으로 사람들과 사람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MBTI는 원래 후천적인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검사했을 때랑 나이가 들고 검사했을 때 달라지는 거고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주호님의 MBTI 주호님 MBTI는 ENFJ 선도자 언변 능숙행이에요. 온화하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동정심이 많다. 좋은 말이 다 있네요. 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래요, 진짜. 그럼 조금 더 MBTI에 맞는 거네. 아까 사주보다는. 네, 사주보다는 MBTI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타적이고 민첩하고 참을성이 많다. 참을성이 좀 많아요? 참을성을 가지려고 해요. 약간 버티는 거죠. 버티는 힘. 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처를 동의한다. 그러니까 단체 활동할 때 내 개인 의견보다는 공동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맞나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 이런데 내가 거기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가지고. 오, 이거는 좀 신기한 게 있네요. 네. ENFJ는 대한민국에서도 3.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유형이래요. 오. 전 세계 인구적으로도 2.5%. 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유형 중에 비슷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같은 유형을 만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네요. 맞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ENFJ가 사회가 좀 각박하잖아요. 근데 상처를 받으니까 다 T가 되거나 I가 돼서 ENFJ로 살아남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유형을 간직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네, 거네요. 네. 근데 조은님은 나름 이 참을성으로 버티는 힘으로 좀 간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간직하고 네. 계시는 거고. 네. 연애 스타일 좀 얘기해 볼게요. 네. 계획적이고 사교성이 풍부한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타입이다. 맹목적이라는 거는 이런 네. 거예요. 내가 일과 연애 중에서는 연애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더 쏟는 거죠. 오. 그거 맞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면 그게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이 일을 좀 덜 하고 이제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 왜냐면 걔한테 꽂히면 이게 상대적으로 이 일보다 거기에 자꾸 신경이 가니까 중심이 흔들릴 것 같긴 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MBTI가 더 맞는 거네요, 지금.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대요. 연애할 때 이런 미래의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뭐 다음에 뭐 하자, 아니면 이거 하면 어때? 그런 질문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음에 여기 한번 같이 가볼까? 아니면 뭐 이거 해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연인이 좀 의지할 때가 있대요. 오. 근데 이게 아까 사주랑 좀 맞을 수 있는 게 네. 남자분들 중에서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맞아요. 여자분들이 원래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네. 나이 차가 나도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원님 같이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네. 남자분이 좀 나이 차이가 나도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만날 확률이 크거든요. 오. 왜냐하면 너무 어리게 느껴지거나 너무 동생처럼 느껴지면 연애를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쵸, 맞죠. 맞죠. 그러면 요거는 뭐 사주와 MBTI가 좀 연계된 걸 수도 있네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을 겪으면 유난히 힘들어하는 타입이다. 그쵸, 정이 많은 편이라 이별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빈 공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겼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 이별에 대한 감정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이게 조금 슬프거나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울 수 있는 영화를 본다거나 맞아요. 그리고 괜히 미안했던 거 더 떠오르고 고마운 거 더 떠오르고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군요. 그럼 진짜 아픈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그러면 주호님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번외적으로 찾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둘의 관계는 하나만 다르거든요. 아, 맞아요. 이 N과 N이랑 S니까. S. 네. 비교 관계래요. 그래서 서로 유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사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MBTI라든지 사주 같은 얘기를 하면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대화가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는 지루하고 침체하게 된다. 그런 것도 나와요? 위계 질서에서 같은 레벨에 있을 때 평화롭게 이들은 공존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지만 비교하게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다르다 보면 나랑 달라, 너랑 나랑 차이가 있어. 근데 하나의 차이인데도 그 차이를 한 가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관계가 비교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영영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던 재밌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네네네. 지금 어느 정도 이 청취자분들이 조금은 살짝은 루즈해 줄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OX 아니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일단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다. 전 사교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사교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MBTI로는 E니까 둘 다 맞는 걸 수 있겠네요. 네. 사주를 보면 우리가 원래 토가 강하면 출세운 이런 게 강한가 봐요. 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의 눈에 띄어야.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맞을 수도 있겠네. 사주도 맞고 MBTI도 맞고. 그리고 슬픈 영화를 보고 울지 않는 사람. 울지 않는 사람은 MBTI에서 T잖아요. T 사고형을 가진 사람들은 영화를 봐도 안 울잖아요. 어때요? 저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F니까 맞아요. 울 수밖에 없네요. 눈물 뚝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영화관에 갔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울면 같이 울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울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막 펑펑 울어요. 그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신경 안 쓰고 내 감정에 오히려 충실해서 울어야 될 때가 있으면 바로 눈물 버튼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제가 티빙에서 했었던 방송을 보니까 T인 사람들은 F가 우는 걸 보고도 안 울기도 하고 여기서 왜 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T는 오히려 웃던데 F가 왜 저렇게 우냐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감정이입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럼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혹시 어때요? 시간 약속 잘 지켜요? 잘 지키려고 하는데 변수가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방송에서 재밌었던 게 8시에 버스가 출발한다 그랬어요. 시간을 지킨 사람들은 다 J였거든요. 늦게 온 사람들을 보니까 P였어. 다. 늦게 온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제이였고 근데 그 사람은 이유가 있어. 늦게 온 이유가. 대중교통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게 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어서 잠깐 멈춰 있었거나. 혹시 주호님은 어디 이동할 때 시간을 다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대에서 뭐 강남을 갈 때 몇 분 걸리는지 네. 그런 걸 다 확인해요? 네, 확인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말을 해줘요. 그러면 친구가 강남에 있으면 나 몇 시까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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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호님 또 저한테 올 때 몇 시에 도착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뭔가 거기서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네. 나 이쯤에는 도착하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상대한테도 먼저 말을 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기다릴까봐. 그러면 시간을 잘 지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요게 사주랑은 좀 다른 게 사주는 정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관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MBTI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 한 질문 또 우는 거는 원래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러면 주호님은 어떻게 보면 네. 사주도 맞고 MBTI도 맞고 네. 저는 수가 중간이에요. 오히려 토라든지 네. 땅이랑 나무가 많았으니까. 그럼 네 번째로 재물을 가진 사람. 이게 방송에서는 사장님이 될 뭐 그런 거였거든요. 아, 저 재성이 있었나요? 제 사주에? 재성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인성, 뭐 비겁 이런 게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주호님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주 풀이를 봤었는데 우리는 노후까지 큰 재물을 얻는 운은 없어요. 아, 근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근데 이 재물 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MBTI에서는 확실하게 부자들이 나타난대요. ENTJ, ESTJ, ENTP. 근데 우리는 이 세 개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좀 일에 있어서랑 사람에 있어서랑 성향도 좀 달라요. 제가. 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돈을 이제 벌어야 될 때? 그것도 꽂히면 그것만 생각해요. 아, 오히려? 네, 목표지향적.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MBTI가 나온 거지만 어떤 MBTI에서는 조금 더 그게 발현될 수 있겠군요. 맞아요. 우리가 봤었을 때. 이게 다 퍼센트가 다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방송에서 나왔던 것들을 좀 얘기해봤던 거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더 MBTI가 맞는 거네요. 그냥 둘 다 맞다 틀리다는 아닌 거고 참고 자료. 참고 자료.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요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보완할 건 또 보완하고 버릴 건 또 버리고. 저는 이제 보완하지 않을 것 같고. 아, 그래요? 조은님은 아직까지 뭔가 변화할 수 있고 네. 충분히 이렇게 반영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얘기를 좀 해봐요. 방송에서 나온 건데 어떤 상자를 쓰고 그냥 대화를 나눴어요. 소개팅 같은 상황을 주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화만 하고 외모가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소개팅을 하면 얼굴도 보고 직업도 알고 다 하잖아요. 근데 TV 방송에서는 상자를 쓰고 나이도 몰라. 남녀를 그냥 앉혀놓고 대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대화하고 나서 이 사람이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요. 이 상황이 놓이면 주원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했었을 때 외모는 하나도 안 보고도 좋아할 수 있는지. 대화가 너무 잘 되면 외모를 모른 채 좋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벗거든요. 근데도 호감이 있는 사람은 호감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은님의 MBTI는 이 상황에서 예스군요. 여기서 전제가 외모를 봤는데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끌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내 스타일인데 대화도 잘 돼? 그럼 저는 호감 갈 것 같아요. 솔직한가요?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에서 모두를 만족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호님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예스가 맞잖아요. 맞잖아요. 외모가 이미 끌렸으니까. 그쵸. 근데 그러니까. 외모가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외모가 평균이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인가는. 외모가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만 잘 된다? 그럼 친구로 남을 것 같아요. 친구로 남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은 상황은 다를 수도 있지만 조건이 몇 개 더 붙는 거네요. 근데 그쵸. 이 방송에서는 그냥 진짜 무작위로 안 치고 상자를 쓰고 있으니까 몰라. 근데 대화만 해.
그래서 나중에 호감이 있었는지 없는지 확인했었는데 어떤 MBTI는 호감이 전혀 없었다. 외모를 보고 나니까. 근데 어떤 MBTI는 상자를 열었지만 외모의 기준이 정말 다르잖아요. 맞아요. 대화만 듣고 해서 이 사람이랑 한 번 더 대화해보고 싶다. 그래, 호감이 있었다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저도 잘 생각해보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소개팅할 때 사진을 안 보거든요. 제가 소개팅을 많이 안 했지만 대학생 때 소개팅을 받으면 그냥 사진을 안 봤어요. 그냥 일단 나가보자. 그래서 만나서 괜찮으면 좋은 거고, 근데 아니면 뭐 진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마음에 안 들었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직업과 하는 이런 MBTI랑 맞을까? 아니면 사주가 맞을까? 둘 다. 아까 우리 약간 그 일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재능이라든지. 네. 근데 지금 주호님의 사주에서는 원래 말하는 재능 아니면 글쓰기 재능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들었을 때 MBTI 말씀해 주신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TI가 내가 하는 일에서는 조금 더 근접하다. 네. 그러니까 주호님도 지금 하는 일이 후천적으로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준비를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변해갔었을 때 MBTI라는 건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후천적으로 좀 더 작용을 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맞을 수 있겠고 저는 재밌는 게 사주의 좀 풀이를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못했는데 사주 팔자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랑 맞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MBTI는 좀 달라요. MBTI는 외교관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외교관을 꿈꾼 적도 없고 뭔가 자원봉사하는 이런 사회 공헌자 이런 걸 꿈꾼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주가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MBTI 하고 나서 MBTI도 직업이 나오잖아요. 네. 이건 나랑 진짜 다른데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저도 대학을 다 나오고 나서 진로를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바뀐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꿈을 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기 나름인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과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사주와 MBTI와 연관을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와 연관을 안 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많을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겠군요. 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진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연애에서 운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아니다? 운명? 운명이란 게 이런 거예요. 운명의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 혹시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똑같은 책을 고르면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한테 말을 건다. 그건 아니에요. 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좀 그런 의미부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운명은 뭐예요? 그냥 정의가 뭐예요? 너와 내가 성향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럼 연애할 때 근데 대화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본다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주호님의 운명 정의에선 맞는 거네요. 저의 운명 정의에선 다를 수 있지만. 만날 운명이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명?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라는 게 잘 보면 서로가 노력해야 해서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만날 운명이었었다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저는 후자거든요. 왜냐면 만날 사람은 만난다. 그런 주의에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난다. 그게 좀 있긴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이걸 딱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만날 사람은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본다면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다시 연애를 한다면 운명의 상대를 찾을 거예요? 아니면 나 이상형을 만날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깔끔한 거군요. 이색 질문 두 가지 할게요. 네. 부모님이 나의 사주와 연인 사주를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남자친구 있다고 밝혔을 때. 네. 근데 맞지 않는다면서 강요를 하는 거죠. 헤어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맞아 너랑. 걔랑 너 결혼 못해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있을 거.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다고 헤어지라고 한다고 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느껴서 우린 진짜 안 맞는구나 헤어져서 대화해보다가 안 되면 헤어지면 모를까. 부모님이 안 맞으니까 헤어져.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로 봤었을 때 헤어져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잘 만나고 있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사주팔자 때문에. 근데 참고는 되겠죠.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주팔자를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연인일 때 모르겠지만 결혼한 상대라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상견례 전에 태어난 날이랑 그 시간 받아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공유해주고 나서 저는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사주라는 게 진짜 먼 미래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MBTI는 현재 안에서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과거를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사주는 미래에 뭔가 원래 뭐 있을 운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복이 터질 운세 뭐 이런 거 아니면 결혼할 운이 이때 터진다 이런 게 사주로 나오잖아. 그게 좀 신기해요. 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맞아. 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을까? 그 미래적이고 아주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 좀 신기하긴 한데 저도 이런 상황이 나오면 당연히 헤어지지는 않죠. 왜냐면 내가 맞다고 믿겠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안 맞더라도 그걸 내가 느껴서 선택한 거랑 그냥 이 타의적으로 헤어지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있을 것 같아. 어떤 거요? 이런 무언가가 던져지면 괜히 신경이 쓰여서 맞아. 여자친구한테 계속 몇 번씩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성격상. 근데 신경을 안 쓰이진 않겠죠. 않겠죠.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친한 친구가 MBTI가 나랑 정반대. 아까 우리는 뭐 약간 상호 보완적이거나 비교적 관계였는데 그런 관계들이 있더라고. 극상의 관계. 서로 안 맞는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친구 중에 그런 경우가 없었겠지만 물어봤는데 MBTI가 전혀 나랑 안 맞아. 막 그럼 어쩔 것 같아. 그래도 정말 친해졌다는 거 자체가 서로 보완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신경 안 써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 그러니까 MBTI라는 거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하지만 나랑 이미 친해진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MBTI를 맹신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봤었던 게 MBTI랑 사주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참고를 많이 하거나 상황 이해를 했을 뿐이지 살아가면서는 솔직히 이런 것들을 안 보면서도 나와 인간관계 아니면 나와 연인관계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나의 주관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다만 한국 사람들이 가몰입을 할 때가 있다. 그쵸. 그래서 티빙에서도 이런 걸 만들었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맞아요. 오늘 방송도 청취자분들이 재밌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가몰입을 할 것 같아요. 네, 가몰입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같이 친구랑 얘기해볼 수도 있고 맞아요. 사주팔자를 안 믿는 친구에게 너는 어때? 라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킬링타임용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럼 이건 어때요? 소개팅 할 때 MBTI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화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죠. MBTI 얘기 나오면 시간 금방 가요. 친구든 그게 뭐 새로 만난 사람. 소개팅 할 때 그런 적 있었어요? 아니 제가 소개팅을 안 해봤어요. 역시 이성의 인기가 많으니까 할 아니, 필요가 없는 거군요. 뭐 사주에서라든지 MBTI에서 나왔던 공통된 그런 요소니까 오늘 뭐 이거는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군요. 이성의 인기가 많다. 그렇게 되는군요. 오늘 뭐 재밌게 얘기했는데 주호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MBTI 과몰입러이기도 한데. 그렇군요. 그럼 오늘 주제가 좀 잘 맞았네요. 네, 제가 얘기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주호님이랑 얘기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저는 주호님이랑 그래도 지금 3번째 만났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친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호님이랑 대화해봤으니까 이런 성향이 있겠지 아니면 이런 대화를 하겠지 했는데 제가 사주랑 MBTI를 다 찾아보니까 전혀 몰랐던 것들도 나오니까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MBTI랑 사주가 아니어도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주은님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도달할 때 조금은 좋은
그 뭐랄까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주호님을 조금 더 알게 됐고 다음번에 방송에 모실 때는 또 네. 재밌는 주제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주제도 그렇고 저도 오늘 재밌었어요. 사연도 그렇고. 그럼 주호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에 인스타 사이사이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또 할 것 같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7월 시작했으니까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